취재팀 앞에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땅은 카자흐 공화국의 대초원으로 동쪽으론 천산북로와 연결되는 실크로드의 분기점이다. 카자흐는 거대한 땅으로서 동쪽의 중국 국경선에서 아랄해와 그 너머 카스피아해에 걸쳐 4,000km에 이르는데 이는 인도에 약간 못 미치는 면적이다. 취재팀은 카자흐의 대초원에서 기묘하게 생긴 낙타떼와 만나게 됐다. 저 멀리 낙타몰이꾼들이 모는 200마리가량의 낙타들이 보였다. 이들은 취재팀이 여태까지 봐왔던 낙타들과 어딘지 다르게 생겼다. Тегінен байлап қойды ғой, жүз тегін. Шешіп алып қолға алынды ма? ана қалғанда отырады ғой. 취재팀은 이 중 절반은 단봉이고 나머지 절반은 쌍봉이란 사실을 알았다. 몇몇 어린 단봉 낙타들은 심지어 쌍봉 암컷들의 젖을 물고 있었다. 취재팀은 이들이 모자지간이란 얘기를 들었다. 쌍봉 낙타는 원래 중국과 몽고에서 건너왔으며 단봉 낙타는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왔다. 취재팀은 이곳이 낙타의 세계에서는 동서가 만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해봤다. 두 종류의 낙타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오늘날엔 운송수단보다는 젖과 고기를 얻기 위해 낙타를 기른다고 한다. 취재팀은 낙타의 젖을 맛볼 기회를 얻었다. 낙타젖은 여행할 때 힘이 나게 해준다며 취재팀에게 가져가라고 나누어 주었다. 서쪽으로 속력을 내 달리는 동안 좌측에서 천산산맥이 취재팀을 동행해 주었다. 대초원을 따라 취재팀이 달린 이 도로는 많은 전사들에 의해 이용됐으며 수많은 전투들을 지켜봤을 것이다. 취재팀은 이 전투들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전쟁터인 탈라스강 계곡을 향해 달렸다. 서기 751년, 바로 이곳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중국의 당왕조가 사라센 제국의 아랍 군대와 격돌했던 지점이다. 당나라는 오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산산맥을 넘어 아라비아 대군과 만나게 됐다. 이 두 군대의 싸움은 5일 동안 치열하게 이루어졌는데 역사책엔 이렇게 쓰여 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당나라의 병력이 전멸했고 살아남은 병사는
겨우 몇천 명에 불과했다. 당나라의 패전으로 인해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됐으며 대신 이곳은 이슬람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다. 실제로 오늘날 이슬람교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로 남아있다. 이곳은 탈라스 강으로서 오늘날 관계에 쓰여지고 있는데 시골 풍경은 고요하다. 타라즈라고 불리던 이 마을은 오늘날 드잔불시로 거듭났다. 당시 이 마을은 대상들의 중요한 정거장이었으며 북적대는 동서 만남의 장이었다. 탈라스 전투가 벌어지기 120년 전에 현장 법사가 이곳을 지나면서 당시 번창했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타라즈 요새에서 반경 약 30km에 이르는 곳엔 많은 나라에서 모여든 상인들이 살고 있다. 한때 아랍인들에게 점령당했던 타라즈 마을은 10세기에서 13세기 동안 번창했으며 이때 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졌지만 1213년 징기스칸의 군대가 타라즈 마을을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이 11세기 능은 오늘날 유일하게 재건된 당시 건축물이자 그 옛날 마을이 누렸던 영화의 유일한 흔적이기도 하다. 탈라스 전투는 실크로드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 아랍군에게 잡힌 중국 포로들은 이들에게 제지수를 전수했다. 그리고 이 제지술은 유럽에까지 전파됐으며 이 놀라운 물체는 문자 그대로 서양 문명을 바꿔 놓았다. 중앙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인 이 타라즈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것이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도시이자 고대 여행자들의 중요한 오아시스였던 타슈겐트. 고대 중국사인 이 도시를 돌의 도시란 뜻인 샤쉬로 적고 있다. 오늘날 타슈겐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서 이 지역의 정치 및 경제의 중심지다. 이곳엔 또한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 이슬람 학교와 사원들의 활동을 관장하는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 중심지가 있다. 중앙아시아 이슬람교의 심장부인 틸야슈크 사원에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여든다. 사원의 최고 지도자가 신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사람들과 나눈다.
قد قامت الصلاة الله أكبر الله أكبر لا إله إلا الله الله أكبر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الرحمن الرحيم مالك يوم الدين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صراط الذين 금요일마다 2,000명 넘는 신자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데 취재팀은 신도들에게서 여태까지 취재팀이 봐온 다른 사원들 간의 차이점을 발견해냈다. 여기에선 여성도 기도를 위한 사원 출입이 허용된다. 취재팀이 지금껏 취재해왔던 다른 곳에서는 여성들은 보통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밖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이곳에선 여성 전용 예배실이 있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도입한 개혁의 소산이라고 한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교는 티무르 왕조와 더불어 14세기의 절정기를 맞았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이슬람교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는데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을 기점으로 소련 정부는 즉각적으로 정교를 분리시켰다. 이슬람교 사원들과 그 지도자들이 정치 대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음을 뜻하며 이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상당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변화에 거세게 저항했으며 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늘날엔 이슬람 교도들은 또다시 평화롭게 기도를 올린다.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شهادة موصلة إلى دار السلام 인근 투르키스탄시 변방엔 중앙아시아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코드지 아크메드 야사비의 무덤이 있다. 이 무덤은 높이 37m에 달하며 그 안엔 35개의 방이 있다. 티무르 왕조에 의해 건설된 최후의 이슬람교 건축물로서 14세기 최대의 건축물이라 불리운다. 전형적인 티무르 건축물엔 청기화가 얹혀 있는데 이 기와는 유목민들에겐 영혼의 색으로 일컬어진다. 티무르 왕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유목민족인 키프차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 무덤을 지었다고 한다. 티무르는 당시 중국의 명나라를 침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킵차크족의 전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투르키스탄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부락 중 하나다. 오늘날 이곳 인구는 7만 명에 달하며 일요일 아침마다 도시는 활기를 띈다. 매주 일요일이면 카페트장이 열리기 때문인데 이 장의 전통은 적어도 1000년은 됐다. 상점들은 오전 6시에 문을 여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6천여 명에 이르기도 한다. 이 양탄자들의 문양은 지방 동물들의 뿌리와 대초원에 피는 꽃들을 짜놓은 것이다. 동물과 꽃은 각각 유목민들과 정착민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유목민들에게 있어 양탄자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다. 양탄자는 전갈, 뱀, 거미와 다른 위험한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양털 냄새가 이들을 쫓아낸다고 한다. Ага, этот узор называется шашигуль. Шашигульという模様だそうですね。물건을 살 땐 가격 흥정이 매우 중요하다. 취재팀은 아직도 대초원을 가로질러 먼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신변을 보호해줄 양탄자가 필요했다. 맞아요, 맞아요. せっかくさ、日本から買いに来たんだから。뭐, приехали сюда из Японии, поэтому еще больше, пожалуйста, скидывайте. Япониядан келген адамдармыз. Тагын сәл пәсәтірсаңыз болады. Надо бенкесте. Пожалуйста. Пенет көп қой бұның. Қанша жіп кетеді, одан пәсет болмайды ғой. Асылды түсіндері болмады.非常にね、難しいです、これ、特に、非常に材料もかかりますね。ですからもう350がいい線ですな。の、イエスと、пожалуйста, скидывайте. 300'дан берсінші ал. Ja, 300. Это характерная казахская. 그래서 취재팀은 상인들과 흥정을 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과일들과 채소, 의복과 보석, 심지어는 수도꼭지와 다른 종류의 가정용품들도 파는데
이곳에서 투르키스탄의 생활 양식을 엿볼 수 있었다. 시르다리아강 앞에 펼쳐진 카자흐대 존의 끝엔 폐허가 된 오트라르 요새가 있다. 징기스칸의 몽고군을 중앙아시아로 돌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오트라르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 사건은 1218년에 발발했다. 오트라르는 코레즘이란 왕국의 동쪽 식민지였다. 징기스칸이 보낸 450명의 상인들로 구성된 대상이 오트라르에 도착했다. 이때 상인들은 금, 보석, 사양, 직물과 다른 많은 보화들을 가득 실은 400匹의 말과 낙타들을 몰고 왔는데 당시 성주였던 이납주크는 이 재물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상인들을 학살한 뒤 이 물건들을 빼앗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 소식을 접한 징기스칸은 이에 격분한 나머지 수만 명의 전사들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토벌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오늘날 오트라르 유적은 카자흐스탄의 과학학술원에 의해 발굴되고 있다. 지역 유목민족인 킵차크의 언어로 오트라르는 유목민이 아닌 자들의 처소란 뜻이다. 실제로 이 오아시스는 틀림없이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을 것이다. 이곳 장인이 만든 식탁에서 볼 수 있듯이 이곳은 기하학적 문양들과 꽃무늬들로 유명하다. 기술자들은 바퀴 위에 점토를 올려놓고 도자기를 빚어서 이 같은 화로에 구워내는데 모든 가정의 중앙엔 각종 요리와 구이에 쓰인 이런 화로가 있었다. 이곳의 발굴 작업은 이제 3년이 돼간다고 한다. 척박해 보이는 이 언덕에서 과거 이곳 생활의 풍부한 유산이 계승되고 있었다. 이곳 사람들의 단골 소재로 쓰였던 것은 낙타였다. 이 요대고리는 14세기경 중국에서 들여온 백옥으로 제작됐다. 징기스칸은 오트라르에 도착하자마자 장인들만 제외하고는 병사들과 시민들을 모두 죽였다. 징기스칸의 상인들을 모두 죽인 성주에게는 은을 녹여 그의 눈과 귀에 쏟아부었다. 징기스칸의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렇게 표출됐다.
몽고군은 그 후 오트라를 떠나 피르시아 정복길에 나섰으며 유럽을 거쳐 드디어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오트라르의 기관 운명은 징기스칸과 더불어 끝난 게 아니었다. 대초원의 정복자 티무르 왕은 1405년에 중국 침공길에 들른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이 두 명의 위대한 전사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오트라르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중앙아시아 최대의 강인 시르다리아 강. 천산산맥에서 나와 아라헤의 북서쪽으로 3,000km 정도 굽이쳐 오르는 이 강의 면적은 46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일본 열도 전역을 합한 것보다 훨씬 길다. 이 강을 가로지르면 성원한 키질품 사막이 기다린다. 키질품은 터키어로 붉은 사막이란 뜻으로 강렬하고 찜통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땅이다. 사막의 서쪽에 있는 아라헤로 흘러들어가는 또 다른 큰 하천은 아무다리아 강이다. 이곳 근처에는 50년 전에 재발견된 고대 호레줌 왕국이 자리 잡고 있다. 취재팀은 폭염이 시작되기 전인 6월에 키질품에 도착했지만 이때도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라갔고 모래사장의 온도는 섭씨 60도에 육박했다. 삭사우리라 불리는 사막의 나무가 이 광활한 황갈색 땅 여기저기에서 작은 그림자를 들이운다. 전방에 시야에 들어오는 건 모래와 창공, 그리고 무더운 태양열뿐이다. 취재팀은 여기서도 직선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생명의 흔적을 찾았다. 처음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죽은 연갈색 관목 틈으로 새로 돋아난 푸른 싹이 줄지어 박혀있는 모습을 봤다. ずーっとこう緑になってますね。あれが何ですか？ Зеленый путь здесь видит. Ну что это?
Это был в старое время караванная дорога. これは昔キャラバンのルートになってまし キャラバンのルート。じゃあずっとここにシルクロードが通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ね。どうしてわかるんですか。た。아파트마에다 자기 생명이 깃든 이 길고 좁은 땅의 비밀을 취재팀에게 설명해 준 사람은 이번 여행의 동반자인 이 지역 사막연구소의 모하메드 교수다. Да, это, ну, навозы верблюдов. 취재팀은 이 길을 지나간 옛 대상들이 생명의 흔적을 오늘날까지 남겨놨음을 알게 됐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수세기 전에 아시아 어딘가에서 코레즘이란 왕국이 번창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단서도 못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코레즘은 최후의 고고학적 수수께끼로 남았었던 것이다. 1940년대 접어들어서야 이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했다. 구소련의 과학연구소는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강 사이에 낀 지역에 위대한 왕국의 유적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 수백 년간의 노력 끝에 발견된 코레즘 유적은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꼽힌다. 왕이 머물던 성의 장엄한 규모는 2000년 전 이 문명에 발달된 건축 기술을 말해준다. 거대한 성벽 안에는 화려한 방들이 즐비했을 것이다. 성의 외벽과 내벽 사이엔 병사들이 침입자들을 빈틈없이 감시하기 위해 서 있던 통로가 있었을 것이다. 한때 이곳의 방들은 아마도 아름다운 벽화와 조각물들로 치장돼 있었을 것이다. 코레즘 왕국의 보물들은 구소련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상당량이 출토됐다. 발굴 과정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엔 한 남자의 조각상이 있다. 붉은 흉상으로 알려진 이 조각상은 채색된 점토로 제작됐지만 코레즘의 장인들이 점토를 구울 필요가 없는 도자기 제작술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병사들의 조상은 남부 인도에서 이곳으로 끌고 온 부족민인 것으로 보인다.
죽은 자의 영혼을 영원히 담기 위해 도안된 이 시체한 지소 단지는 실존했던 인물을 그대로 본따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단지의 존재는 코레줌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단에 올려놓고 새들이 살을 뜯어먹게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숭배자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소련의 고고학자들은 코레즘의 요새들과 마을들의 유적들이 키질쿰 사막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나 뻗어 있음을 발견했는데 1000개 이상의 고고학적 중요성을 띤 유적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또한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냈는데 이곳 사람들은 아무다리아 강을 따라 서서히 내려가면서 붉은 토양의 키질쿰 사막에서 까만 토양의 카라쿰 사막으로 이동해 갔음을 밝혀냈다. 잃어버린 코레즘 왕국이 마침내 그 풍요로운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